본 방송은 성남문화재단 마을미디어 지원사업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마을 컨텐츠 아카이빙 프로젝트. 지금 여기 성남. (2020) 마을 콘텐츠 아카이빙 프로젝트 두 번째, 지금 여기 성남 산성동 이야기. 성남 원도심 재개발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요즘 산성동 마을의 풍경은 놀랍도록 달라지고 있습니다. 언덕이 빽빽한 주택가 골목의 모습은 사라지고 높은 신축 아파트가 들어서고 여기저기 공사 현장에 있는 현재의 모습까지. 대규모의 재개발이 반가운 사람도 있지만 정든 마을을 어쩔 수 없이 떠나야 하는 아쉬움과 재개발 공사 현장 옆에서 소음과 먼지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을 새로운 터전으로 잡고 이주해 왔거나 이주해 오려는 사람도 있습니다. 공간의 변화로 인해 여러 사람들의 삶의 변화가 급격히 일어나는 시점에서 곧 다시 볼 수 없는 과거가 될 현재의 모습을 기록하는 것은 미래의 소중한 역사적 자료이자 추억이 될 것입니다. 지금 여기 성남 마을 콘텐츠 아카이빙 프로젝트 총서가 바로 그런 책입니다. 보통 사람들의 평범한 이야기, 사라지는 것들에 대한 기억, 성남의 일상을 시민의 눈으로 수집하고 기록해 놓은 책인데요. 성남 미디어센터 마을 아카이빙 프로젝트 총서 중 두 번째 책, 산성동 이야기를 오늘 소개합니다. 이 책은 총 3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작가가 재구성한 산성동의 역사를 다루고, 두 번째는 산성동 주민들의 인터뷰와 그들의 일상 이야기가 중심입니다. 마지막으로 청년들이 참여한 기록 프로젝트를 통해 산성동의 현재 모습을 담아냈습니다. 2020년 9월 7일 산성구역 관리처분 계획인가가 고시되었다. 올 겨울이 지나면 주민들의 이주가 본격화되고 철거가 시작되면 50년 전처럼 그저 산을 껍데기만 벗겨놓은 형국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 재개발은 그래서 더 의미심장하게 다가온다. 이주비 쏠쏠이 받았죠? 사장님 부자 되겠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에이, 다 아는데. 그걸로 어딜 가. 버틸 수 있는 데까지 버텨봐야지. 1970년의 산성동과 그 주위는 온통 황무지였다. 수도도 전기도 없는 빈터에 천막을 치는 것, 그것이 20대의 문동균이 기억하는 입주였다. 서울에 정착하기 어려운 서민들에게 이곳은 서울과 근접하면서도 서민들이 어떻게든 거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장소였기 때문이다. 입지 조건의 유리함은 오늘날까지도 이어져서 2020년 7월부터 입주가 시작된 산성역의 신축 아파트는 잠실까지 15분, 강남까지 30분을 내세우며 무난히 수천 세대를 채웠다. 18의 이영성은 복덕방 거리를 드나들며 하루가 지날 때마다 100원씩 분양권이 오르는 모습을 목격했다. 땅을 사놓으면 돈이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1970년의 혹독한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다. 집터는 물론 일자리도 없던 성남이지만 먹고 살려면 일을 해야만 했다. 이주민들의 일부는 운 좋게 성남에서 일을 할 수 있었다. 비교적 연로한 사람들은 새마을 사업에 참여했고 젊은 사람들은 출입증을 제시하고 성남시에서 지정하는 사업에 종사했다. 주민등록증이 없는 사람은 출입증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서울 청계천으로 나가서 노가다를 뛰었다. 단 한 개의 운수회사가 운영하는 버스에 통조림처럼 끼어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풍경이 매일같이 펼쳐졌다. 50년 전에 분양권을 사서 이사해온 청년들은 이제는 노인이 되어 다시금 분양권을 산다. 산성동의 옛 이야기를 기억하는 어르신들 중에는 몇 분이나 산성동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 자기 복이지 뭐라는 순순한 말씀과는 달리 삶은 결코 순순하지 않다. 알면서도 우리는 조금이라도 더 좋은 쪽으로 상상하고 약간이라도 희망적인 방향으로 기대를 걸어본다. 2020년 10월 말 나는 그런 마음으로 산성동을 걸어본다. 산성동 옛 이야기 글 박성진.
1978년도 연말엔가 한성사 허가를 냈어요. 그때부터 여기서 도장 파고 시계 고치고 했는데 장사가 잘 돼 밥 먹고 살았어요. 성남시청하고 구청 생길 때 그때 제가 그 도장을 다 새겼습니다. 그때가 시 승격될 때였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꿈만 같아요. 그 많은 걸 어떻게 새겼나 싶습니다. 제가 처음 약국에 오니까 저 앞에서 빨래들을 하더라고요. 그때 버스는 시간을 정해놓고 다니지 않고 그냥 사람이 꽉 차면 오곤 했어요. 그때만 해도 약국에 의존을 많이 했던 때라 새벽 6시부터 밤 12시까지 약국을 해도 새벽에 또 문을 두드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손님은 100m는 좋게 되게 줄 서서들 기다리는데 기계는 멈췄지. 물은 길어와야지. 눈은 엄청 와서 길은 미끄럽지. 그래도 그때는 명절마다 쌀가루 찌으러 오고 떡을 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명절이면 새벽 3, 4시에야 일을 마쳤어요. 힘은 들어도 덕분에 이만치 살게 된 거죠. 골목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마다 다 쫓아다녔어요. 그때 우리 집사람 혼자 세탁소 일에다가 양복점 일까지 보느라 정말 고생이 말이 아니었어요. 남한산성에서 내려오는 조그마한 개울이 모여서 이 앞에 큰 개울이 흘렀어요. 건너에는 예비군 훈련장이 있었고 예비군 훈련 받다 보면 하수구로 오폐수 내려오는 것도 다 보이고 어린애들 소변도 보고 그래도 때에 따라서 물이 어느 정도 있을 때는 빨래도 하고 어린애들 물장구도 치고 그럴 수도 있었어요. 이 집에서는 자연을 보면서 사니까 마음이 답답한 게 없어졌어요. 단점은 여기가 꼭대기잖아요. 한 번씩 내려갔다 올라오면 아주 힘이 들어요. 여기가 산성동에서 제일 높은 데거든요. 산성동은 참 특별한 곳이에요. 여기는 학교도 많고 도서관도 있고 복지관도 3개씩이나 있고 지하철역도 있고 전에는 보건소도 있었어요. 바로 뒤에는 단대공원이 있고요. 구청도 가깝고요. 남한산성도 바로 연결되어 있고 영장산도 있고요. 한 동네에 뭐가 많이 들어있고 연결되어 있어요. 이 동네 와서 지금껏 느끼지 못한 걸 많이 느꼈어요. 시골 같은 정이 있어요. 한창 옷가게 인테리어 할 때였어요. 어느 날 옆집 아주머니가 부침개를 부쳐오시더라고요. 계속 오면 혹시나 내가 다칠까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가게 옆에 앉아서는 문을 닫을 때까지 지켜주셨어요. 제가 가르쳤던 아이들이 송이 피아노라는 간판 하나 보고 아직 선생님이 계실까 하며 문 열고 들어오는 거죠. 저를 보고는 선생님 아직도 똑같아요 하며 그렇게 좋아해요. 여기 산성동에도 너무 할머니들이 많으세요.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힘든 분이 너무 많아요. 걱정해요. 저분들 어디 가서 사실까? 카네이션 마을이라고 자랑한다. 그러면 적어도 저분들한테는 지내실 곳은 보장해 줘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퇴적의 흔적을 카메라에 담는다. 산성동 주민분들의 발자국을 담고 싶다. 오래간만에 와서 둘러보니 고3 때로 돌아간 느낌이었다. 전선이 많이 연결되어 있는 모습이 주민들의 모습 같았다. 산성동에서 볼 수 있는 하늘을 많이 남겨두고 싶었다. 의미의 부재는 무뎌짐에서 비롯된다. 재건축, 재개발에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했다. 옛것보다 새것을 더 찾는 사회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기록사진을 위해 산성동을 둘러보고 생각이 바뀌었다. 촬영하면서 공간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를 할 수 있었다.